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이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대금 탑5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2위에는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모두 관심을 받았는데 엔비디아의 호실적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3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 반도체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에이스팸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는 SK하이닉스 4%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12만 9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덜하기는 합니다만 1%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6만 8,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 AIA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한다는 소식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종가는 3.6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34,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들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도 확인해 보시면 5.08% 오른 57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6.26% 오른 22만 9천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형 챗 GPT에 속하는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을 했고 10시에 공개가 된 이후에는 탄력이 잠시 둔화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 10시 반 부근에 다시 한번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AI 개발에 1조 원 넘는 투자 금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얼마나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사들, 글로벌 경쟁사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는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는 한글에 대한 토종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바드, MS의 빙 챗봇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하이퍼클로버 X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은 한국어였습니다. 이 챗 GPT와 비교를 했을 때 하이퍼클로버는 6,500배 더 많은 한국어를 학습했다고 하고요. 또 기존 하이퍼클로버와 다르게 하이퍼클로버 X는 소비자를 넘어서 이제는 기업 간 거래 향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 체계라든지 사회적인 맥락도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안 그래도 기대감을 한껏 받았던 네이버였는데 어제 공개 이후에 네이버의 주가 다시 한번 6%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하이퍼클로버 X뿐만 아니라 이달에 출시할 예정인 Q라는 서비스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이버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900포인트 선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로, 인산가, 테라사이언스, 나인테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인산가가 14% 넘게 밀려났습니다. 14.69% 하락한 3,02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인산가는 소금 관련 종목이죠.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우리로 같은 경우 24%, 테라사이언스가 29.92%, 나인테크 2.53%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징주가 3가지나 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냈죠. 30%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7,150원의 종가를 나타냈는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연이은 호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폴라리스 오피스를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라든지 한글, 파워포인트, 다양한 문서 작업을 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이 부각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북교육청과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AI 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 이렇게 30%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의 클라우드, 셀바스 AI, 바이브온, 미네르바 소프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문서 작업의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테라사이언스 살펴볼 텐데요. 테라사이언스도 어제 시장에서 29.92%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524원의 종가를 나타내는데요. 테라사이언스는 신한의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신한 리튬 모멘텀 덕분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18일 기준으로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18% 이상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한 방송사가 신한의 리튬 사업의 실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신한 리튬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빼내기 시작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 리튬과 관련해서 회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됐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추가 관정 확보를 위한 시추 준비를 끝내고 신고 필증을 받는 즉시 시추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또 지난 23일 홈페이지의 주주 공지 사항을 통해 신한 리튬 사업지 사진과 함께 진행 사항을 밝혔고요. 이 회사는 신한 리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 내에 연구동과 사무동 건축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을 하고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도입된 농축수 탱크 2대 외에 또 다른 추가 도입이 있을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주면서 투자자들을 진정을 시켰고요. 따라서 신한 리튬에 대한 소식이 다시 유효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의 주가도 24% 넘게 올랐습니다. 24.04% 오른 2,265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지겹도록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테마주의 순환매입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게 바로 초전도체였고 그 다음이 맥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바로 양자컴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컴 테마가 연일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은 이 양자컴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도 불안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잭슨 홀 미팅 발언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이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목요일 시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더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어제 이제 큐렉스 같은 경우가 어제 25%까지 올랐다가 한 15%좀 이제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그만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S까지, 전반적인 AI에서 이제 로봇의 흐름으로 이제 향후에 가는 기대가 제가 봤을 때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큐렉스 같은 경우는 수술용 이제 로봇으로서 다른 일반 협동 로봇에 대비해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꾸준하게 아마 매분기마다 역대급 매출을 좀 경신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지금 이제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인공관절 로봇 같은 경우도 메리 헬스케어, 실제로 인도에 있는 임플란트 이제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동남아랑 남미랑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 지사에 있는 곳에 이제 인공관절 로봇을 이제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풍목학업만 남았고, 풍목학업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상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북미 시장, 시니크 서지컬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교세라 그룹과의 이제 MOU를 통해서 이제 그쪽 시장을 이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공관절 로봇 자체에서 특히 정형외과 쪽, 그 넘버 5 안에 드는 이제 큐렉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나 짐머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잇따라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5년부터 이제 북미, 일본 가장 큰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이런 모멘텀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큐렉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향후에 큐비스, 스파인이나 모닝워크와 같은 보행 로봇과 이제 척추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공 관절 로봇을 통해서 실적이 견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다른 로봇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그런 강한 상승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큐렉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는 로봇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 시큐레터, 하림, 동욱 팜투테이블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종목들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육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일제히 이름을 올렸는데 시큐레터를 제외하고 일제히 육계 관련 테마가 이름을 올린 만큼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물을 바다에 쏟아부었는데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우리 바다가 오염될 것이란 건 근거 없는 선동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계 관련 테마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장 막판에 수산물 테마로는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육계 관련 테마들은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낸 건 바로 육계 관련 종목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니커와 마니커 FNG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하림과 동우 팜투테이블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육계 관련 종목들로 시간외에서 상승률을 꽉 채워냈다는 점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수산물 관련 테마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나머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레터도 두 번째 특징주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큐레터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입니다.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정규장에서는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공모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88%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를 26,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큐레터는 글로벌 보안 전문 솔루션 기업입니다. 어제 시큐레터가 상장을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박차를 가하겠다. 올해는 중동에 진출을 하고 2026년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낼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시큐레터가 코스닥 상장을 입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보안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P&E, 동원수산, 사조 시푸드, 엑스게이트, 신라 SG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시간외에서 하락률을 보여준 종목 중에 다수의 종목들은 어제 본장에서는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수산물 테마가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원익 P&E와 지금 엑스게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수산물 관련 종목인데요.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전해오진 않은 만큼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익 P&E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이유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34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7.51% 하락하면서 8,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엑스게이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엑스게이트는 4.54% 하락한 4,5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장막판 직전에 주가가 현저하게 변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코스닥 시황본부에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셀트리온 제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당뇨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 중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 올해 3월부터 이제 복귀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 시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제외가 됐고, 물론 추후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이 되고, 이제 통합된 이제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합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케미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렌심 SC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이제 FDA 승인 이후 이제 PBM 보험 등재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일단 조정한 편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구조적인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요 최근에 뭐 페트롤이나 MBTD렉과 같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뇨 비만 치료제도 뭐 모멘텀은 이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이게 이 세 개의 이제 회사가 총 합쳐지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로 이제 상장을 이제 검토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좋아하는 거는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굉장히 선호하는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이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뇨 비만 치료제까지 엮는다,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경쟁에 대한 심화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가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제 경쟁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빅파마들이 휴미나 바이오시밀러를 어느 정도 하나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나온 이슈만으로도 오늘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올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오늘 본장에서도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 반, 불안 반 이런 좀 마음이 혼란스러운 아침인데요. 그래도 금요일인 만큼 오늘만큼은 환호 지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함께 외쳐볼겠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